오늘의 강의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필기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사전에 택배로 받으신 오늘의 강의 학습꾸러미입니다. 이 학습꾸러미에는 발명카드, 학습지 4장, 팔절지 3장, 사인펜 색연필 12색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친 뒤 학습한 학습지와 팔절지를 반 접어서 정리해 놓으실 수 있도록 투명한 파일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강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학습지 4장은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과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투명 파일에다가 이제 직접 작성한 학습지 4장을 끼워 놨다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출석 강의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실물은 다음 주에 파일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2020학년도 포항영재교육원 부설 발명영재반 강사 김한민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발명의 개념과 발명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가장 유명한 발명 기법들 중 하나인 트리즈의 40가지 발명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여러분만의 발명 아이디어를 찾고 발명품을 팔절지의 디자인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발명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개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발명의 정의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는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 학습지 4장 중 첫 번째 1쪽의 과제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아래 자유롭게 써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3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자, 이제 활동 첫 번째, 발명의 개념에 대해서 발견과의 차이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란 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견은 이미 있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불 같은 경우인데요. 불은 이미 예전부터 세상에 있었지만 처음에 그것을 불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고 있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뉴턴이 발견한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뉴턴이 땅으로 모든 물건은 지구에서 떨어진다라는 이 중력을 발명했다고 하지는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불과 관련된 발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터, 부싯돌, 점화기, 난로 같은 것들이 개발하였습니다. 요즘에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이런 것들도 다 발명에 들어가죠. 이렇게 발명이라는 것은 발견과 달리 이미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학습지 1쪽에 이어서 발명의 개념을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발견과 발명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겠나요? 네, 앞으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발명영재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미 있었던 건 발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아침이나 점심이기 때문에 저녁은 지난 어제의 저녁에 있었던 일로 해도 되겠죠. 어제와 오늘 내가 사용한 발명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듯이 발명은 발견과 달리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입니다. 세상에 예전엔 없었지만 요즘에는 발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품들,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별로 어떤 것들을 사용했었나요? 무엇을 써서 무엇을 했다라고 5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여러분이 어제 오늘 어떤 발명품들을 사용했는지 잘 써봤나요? 선생님은 아침에 핸드폰 알람 시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발명된 베개랑 이불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수도꼭지로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고 컴퓨터로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녁에는 냉장고에 많은 음식물들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였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요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죠? 사실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연필, 지우개와 같은 필기 도구도 발명입니다. 분명히 자연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종이도 발명품입니다. 이런 발명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렇게 발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발명품들을 쓰고 있지만 이 발명품들의 완벽한 점은 없습니다. 이 발명품들 중에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쪽 과제 2에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마인드맵이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볼 때 밤에 팔로 잡고 누워있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게시판, 우리 교실에 있는 초록색 게시판 있죠. 그 게시판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 한 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앞정을 2개, 4개씩 사용해야 되는 귀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뺄 때도 아프고 떨어지면 다치기도 하죠. 이렇게 현재 있는 발명품들 중에 불편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찾아봅시다.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지 이쪽에 연필로 자유롭게 불편했던 점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세요. 최대한 많이 찾을수록 여러분의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평소에 내가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발명품들 중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 그것을 해결하는 발명품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절지 한 장을 꺼내 책상에 펼치고 사인펜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책상이 팔절지의 오른쪽 위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예시처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한 대상, 그 내가 바꾸어서 개발하고 싶은 대상을 큰 글씨로 적어주세요. 아까 이쪽에 썼던 불편했던 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연필, 사인펜, 그리고 연필 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내가 생각했던 이 발명품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글로 설명으로 나타내 주세요. 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내가 이쪽에 학습지 이쪽에 썼던 불편한 점 하나를 고친 발명품을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팔절지에 10분 동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8절지에 이쪽에 내가 썼던 선택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불편한 점을 한 가지 해결하는 발명품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활동 첫 번째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발명 기법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 기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PMI, 스캠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할 트리즈까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간단하게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학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발명 기법들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방금 우리가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그물 모양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해 나타냈던 건데요. 사실 브레인스토밍은 생각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브레인 라이팅이 바로 우리가 오늘 했었던 이제 글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PMI는 영어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어떤 방법의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방법을 평가하는 발명 기법입니다. 그리고 스캠퍼는 우리 실과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발명을 하는 기법으로서 빼기, 더하기, 적용하기, 수정하기, 그리고 다른 데다가 방법으로 써보기, 제거하기, 반대로 해보기와 같이 총 7가지의 방법을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이죠. 트리즈는 스캠퍼와 달리 몇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과제 3번, 5번에 기록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연필을 가지고 학습지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트리즈란 어떤 것인지를 짧게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트리즈란 이 긴 러시아 말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영어로 나타내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론이란 뜻입니다.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의 앞글자를 딴 것이 트리즈입니다. 이 트리즈는 겐리히 알츠슐러라는 러시아인이 1940년대에 개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 해군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만 건, 포항의 인구가 50만 명이죠. 25만 건의 특허를 살펴보다가 그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특허 4만 건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발명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 트리즈입니다. 알트슐러는 1969년부터 트리즈 교육을 시작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 석학의 협조를 얻어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관한 개념 수준까지의 연구를 했습니다. 이후 이 트리즈라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은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로도 전파되어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1990년 이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유명한 보잉 항공사,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에서도 제품 개발, 발명에 트리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40가지의 발명 원리입니다. 알츠슐러는 훌륭한 발명 특허 4만 건을 분석해서 위와 같은 40가지의 발명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수가 많아서 정말 외우기 힘들 것 같죠? 실제로 이 트리즈의 40가지 발명 원리의 단점으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활용하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발명 기법 PMI 같은 3가지와 스캠퍼 같은 7가지에 비해 외울 것이 너무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꾸러미에 이를 도와줄 멋진 발명품을 넣어두었습니다. 바로 이 발명 카드입니다. 모두 발명 카드 철제 케이스를 잡아보세요.
이것의 뒷면을 보면 지은이와 편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발명가 신정호 씨가 러시아의 알츠슐러가 개발한 40가지를 카드로서 정리한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시간 소비 없이 40가지로 체계화된 발명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활동 세 번째 트리즈 실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발명품들에 어떤 트리즈 발명 원리 40가지가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트리즈 40가지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철제 카드 케이스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토끼 캐릭터 안녕을 지나서 1번부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1번부터 책상 위에다가 가볍게 펼쳐놓고 지금부터 분석하고 싶은 제품을 정할 텐데요. 여러분, 분석하고 싶은 제품은 선생님이 이미 정해왔습니다. 다음 2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선생님이 정한 제품에 사용된 것 같은 원리 카드를 여기 있는 40가지 원리 카드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지 과제 6번에다가 연필로 필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트리즈 40가지 카드 중에서 원리 카드를 찾아서 설명하고 더 이상 여기 제품에 적용된 원리 카드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미 설명한 카드는 다시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제품 기종 알겠나요? 네, 뭐 기종 벌써 알아챈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스마트폰 중에 선생님은 아이폰 11 프로로 정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문제 6번 이 아이폰에 적용된 발명 원리를 트리즈 카드 40개에서 찾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적용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애플 코리아에서 찾아온 이 아이폰 11의 주요 기능을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 있는 것 아나요? 그렇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번. 우리 트리즈 카드 5번 한번 찾아볼까요? 합치기에 해당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합친 겁니다. 전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이 사진을 찍는 사진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발명품 이 아침에 사용했던 발명품처럼 알람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 등 여러 기능이 합쳐진 발명품입니다. 또 어떤 발명 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발명 카드에서 찾아서 6쪽에 연필로 적어봅시다. 혹시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은 또 찾았습니다. 30번. 한번 카드 30번을 찾아보세요. 뭐죠? 얇은 막으로 보호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액정에다가 우리가 뭘 붙이죠? 그렇죠. 액정을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붙이죠. 이렇게 얇은 막으로 보호하기 발명도 여기 기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발명 기법을 트리즈 카드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2분을 주도록 할게요.
몇 가지 찾아봤나요? 이제 다음 분석하고 싶은 제품을 소개합니다. 어떤 제품이죠? 네, 삼성에서 나왔던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입니다. 여기는 어떤 발명 원리가 적용되었을까요? 바로 트리즈 카드 40장 중 몇 번의 발명 원리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았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 쪼개기, 그리고 3번 부분을 다르게 하기, 15번 움직이게 하기 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분석해 볼 제품은 갤럭시 폴드를 더 작게 만든 갤럭시 플립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40가지 발명 원리 중 하나가 적용이 되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남은 2분 동안 또 어떤 발명 원리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발명품에서 트리즈를 찾아보면서 우리 트리즈 카드와 꽤 많이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활동 세 번째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트리즈 숨바꼭질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방이 있죠. 어떤 친구는 자기 방에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거실에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형이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친구 집에서 들을 수도 있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방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1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컴퓨터, 포스트잇, 또 자,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살펴봤죠?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텐데요. 여러분, 카드 40장을 손에 들고 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 발명 원리가 적용된 물건을 찾아 해당하는 트리즈 카드를 놓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적용된 물건은 이 책상은 그냥 책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가 합쳐져 있어서 칼로 종이를 자를 때 써도 책상에 기스가 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책상 위에 5번 합치기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책꽂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꽂이는 한 가지 기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6번 하나로 여러 기능하기를 책꽂이에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에 있는 물건들을 돌아다니면서 트리즈 카드를 놓아보도록 합시다. 5분 동안 나는 몇 장의 트리즈 카드를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재미있게 이 영상을 멈추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활동 3이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으로서 5분 동안 스트레칭도 하며 방을 5분 동안 걸어 다니면서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40장 중에 총 몇 장의 트리즈 카드를 놓아보았습니까? 각자의 최고 기록이 궁금하네요.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 학교에 다음 주에 발명 교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활동 네 번째 트리즈 활용 발명품 디자인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니까요. 지금 자기 방에 놓았던 트리즈 카드를 모두 모아주세요. 순서대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책상이나 서랍, 바닥에 놓았던 물건들을 편하게 모아서 카드를 한 번에 모아 책상의 한쪽에 놓아주세요. 모두 놓았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즈 카드 활동을 하면서 알츠슐러 아저씨가 만드신 발명원리 40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강의 활동 1에서 8절지에 디자인했던 나의 발명품 종이를 꺼내봅시다. 이 발명품 종이는 우리가 트리즈 40가지 원리를 알기 전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만든 발명품입니다. 이 발명품에 적용된 트리즈 발명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책상에 위에 있는 트리즈 카드에서 찾아서 올려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개발한 발명품에 해당되는 카드들 차례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친구는 3가지, 어떤 친구는 2가지, 5가지 정도 카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2분) 동안 내가 개발했던 발명품에 어떤 트리즈 원리가 들어갔는지 찾아서 올려봅시다. 러시아의 특허 발명품 25만 건에 적용된 발명 원리들이 여러분의 발명품에도 들어있었지요. 잘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발명품을 더 멋진 기능을 가진 발명품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 책상 위에 트리즈 카드 40장 중에 임의로 아무거나 랜덤 바로 아무거나 한 장을 뽑아보세요.
어떤 카드가 뽑혔나요? 네, 그 카드를 이제 나의 발명품에 무조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카드를 에 대한 제목을 종이 위쪽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의 기능을 한 가지 추가해 주세요. 또 다른 카드를 한번 뽑아 봅시다. 이 카드에 발명 원리를 적고 이 발명 원리를 현재 여러분이 만들었던 발명품에게 적용해서 또 발전시켜 봅시다. 이렇게 내 발명품에 적용할 수 있는 트리즈 발명 원리들을 뽑아서 더 찾아봅시다. 지금부터 시간은 3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1의 나의 발명품을 방금 배운 트리즈의 발명 원리 40가지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방금 발전시킨 나의 발명품을 그대로 다시 정리해도 좋고 새로운 발명품을 구상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트리즈의 발명 원리는 총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40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 40가지를 외우기 힘드니까 발명 트리즈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발명 원리 카드도 총 40장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8절지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8절지 왼쪽 위에 내가 발명할 발명품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혹시 발명품 이름을 짓기가 힘들다면 오른쪽처럼 문장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이름을 쓸지 문장으로 설명할지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책상 위의 트리즈 발명 원리 카드 40장을 이용하여 내 발명품을 디자인해 봅시다. 이 중에 사용할 발명 원리를 쓰고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주세요. 내 발명품에 어떤 발명 원리들이 몇 가지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될지 10분 동안 기록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과제의 8절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발명 원리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발명품을 만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트리즈 40장 중에 사용한 카드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발명 원리 카드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발명 원리들을 이용해서 나의 발명품을 또 발전시켜 봅시다. 남은 발명 카드들, 선택받지 못했던 발명 카드들, 여기 지금 적힌 것 이외의 발명 원리들 중에 또 내 발명품에 적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은 트리즈 카드를 살펴보며 내 발명품이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발전시켜 봅시다. 이 카드를 뽑았다면 적고 기능을 여기에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또 10분 동안 자유롭게 색연필, 사인펜,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트리즈의 발명 원리 40가지 중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발명영재반 20명 친구들이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이제 사진으로 찍어 네이버 밴드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 열심히 잘 참여했고요. 이제 이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발명의 정의는 어떤 것이 있었죠? 발견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발명이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 학습 활동의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학습지 1쪽 여러분 다 연필로 필기했죠? 이걸 사진 찍으면 1쪽이니까 한 장이 나옵니다. 다음 2쪽도 찍으면 사진이 2장이 되겠죠? 다음 3쪽의 활동도 찍으면 총 사진이 3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학습지 3장의 사진을 찍고 방금 마무리를 8절지에 작업한 발명품 사진까지 한 장 찍으면 총 사진이 몇 장이 되죠? 1장, 2장, 3장, 4장이 됩니다. 이 4장을 자기 아이디, 자기 이름으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이 4장은 오늘 학습 꾸러미에 들어있는 투명한 파일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8절지는 반을 접어서 넣으면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넣은 투명 파일에 4장의 학습지를 넣어주고요. 이 투명 파일은 다음 주 6월 20일 토요일에 첫 출석 강의죠. 이때 선생님, 김한민 선생님이 여러분이 오늘 만든 발명품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법을 강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만든 8절지 발명품 종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낸 발명품을 다음 주 토요일에 이런 방법으로 특허 명세서에도 올릴 수 있는 도면으로 나타내는 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요. 긴 강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용한 트리즈 발명 원리 카드 40장은 다시 철제 케이스에 넣고 잘 잠궈주세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발명품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